너무나 사랑한 죄일까요? 아니면 망상장애일까요? 외도, 의처증 또는 의부증.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때 어디까지가 합리적인 의심이고 어디까지가 의처증, 의부증일까요? 끊임없이 배우자를 의심하고 집착하고 구속하고 숨막히는 의처증, 의부증. 과연 이혼 사유가 될까요?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사연은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입니다. 제 남편은 하루에 최소 대여섯 번은 전화를 합니다. 어디냐? 누구랑 있냐? 뭐하냐? 외출 시에는 의상 체크까지. 혹시 저녁에 약속이라도 있는 날이면 꼭 영상통화를 걸어 확인을 합니다. 세상도 험한데 늦은 시간 너무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집착하면서도 저를 너무너무 사랑한 죄밖에 없다는 남편. 과연 사랑일까요? 집착일까요? 남편은 사랑이다. 아내는 아니다. 집착이다. 사랑해서 하는 걱정이냐 집착이냐. 참 애매하긴 해요. 사랑하고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서로에 대한 구속력이 아예 없을 순 없잖아요. 열렬한 사랑이다. 아니, 이 정도면 집착이다. 이거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구별하기가 어렵죠. 사랑을 하면 집착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나랑 관계가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집착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집착을 본인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겠죠.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다를 수 있는데 상대방의 기준을 존중하면서 하는 것들은 이제 사랑으로 포섭할 수 있는 반면에,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내 기준에 상대를 맞추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상대를 의심하고 구속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드라마에서 보면요, 연인이 어디에 있든 짠 하고 찾아내고 막 머리에서 발끝까지 프리티 우먼을 만들어주고 매일 몇 시간씩 전화하다 잠들고 해도 집착이라 안 하고 오히려 확 설레고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는 하루 3-4번 하던 전화, 결혼하고 하면 집착이 되는 건가요? 연애랑 결혼의 차이라기보다는 그 자연스러운 상대방의 감정의 흐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 상황의 변화, 이것 대한 감정의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나의 기준에서 내가 하던 행동, 내가 이걸 하는 이유, 이건 사랑하기 때문이야, 거기에 너무 함몰돼 있으면 그건 집착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연락을 많이 하는 게 이제 관심도에 비례한다고도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상대방한테도 좋고 상대방도 이거 관심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는 애정 표현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상대는 이제 좀 귀찮을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애정 표현을 나의 기준대로 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집착, 더 나아가서는 강요가 될 수 있는 거죠. 결혼해서도 연애처럼 절절할 순 없겠지만 물론 뭐 두 사람의 감정이 같은 속도로 흐르는 건 아니잖아요. 좀 애매하긴 한데 좀 더 보시죠. 하루는 여동생이 조카를 제게 맡겼고 아이를 데리러 온 제부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과 저는 부부싸움을 크게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없는데 집안의 남자를 불러들였다며 여동생의 남편과 바람난 여자 취급을 했고 급기야 제 뺨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지나친 집착은 점점 도를 넘어 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제 결혼 생활은 폭력과 사과가 반복되는 지옥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조카랑 제부랑 밥을 먹을 수도 있지. 그리고 기분이 조금 나쁘다고 해도 근거도 없이 바람이라고 하니 이건 의처증이 좀 확실한 것 같은데요. 의심하는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혹시 내 배우자도 의처증, 의부증 하는 그런 전조 증상이나 행동 특징 알려주세요. 의처증, 의부증의 전조 증상은 되묻는 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나 오늘 뭐 저녁에 약속이 있어, 그러면은 옛날에는 뭐 먹어? 이런 게 궁금했다면 지금은 누구랑 먹어? 어디서 먹어? 몇 시까지 먹어?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 포인트들이 조금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내 휴대전화를 이제 확인하거나 이런 경우도 조금씩 생겨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냥 공유하는 커플이 있는 거고 공유하지 않는 커플이 있는 건데, 뭐 공유를 하지 않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핸드폰을 보게 해달라고 하면 설사 뭐 그런 게 없더라도 굉장히 좀 불편하고 기분 나쁠 수 있는 포인트잖아요. 그리고 뭐 더 나아가면 주변의 지인들한테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실례일 수 있는 게, 두 사람의 커플이 있는데 한쪽이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안 물어보고 나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내가 딱 봐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얘네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상대방의 이미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궁금하다는 이유만으로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 관한 것을 나랑 더 먼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는 행동들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물론 부부간에, 연인간에도 대화는 충분히 필요한데
자기가 원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잠을 안 재우는 겁니다. 이게 밤샘 수사처럼 말이 대화인 거지 사실상 취조인 거죠. 심지어는 진짜 미행도 하고 사설 탐정, 뭐 흥신소 이런 데도 고용하는데 이때부터는 범죄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건 이렇게 의심받는 사람도 미치고 팔짝 뛰겠지만 사실 의심하는 사람도 지옥이거든요. 또 이렇게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뭐 결혼 생활 유지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변호사님, 배우자의 의처증이나 의부증, 이혼도 가능한가요? 물론 의부증, 의처증 그 자체도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거긴 하지만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이혼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좀 더 심해지면 망상장애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심을 할 수 있고, 근데 의심에서 넘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손찌검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정상적인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할 수 없도록 구속을 한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폭행, 폭언, 심해지면 다른 범죄들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이혼 사유로 발전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 제840조 3호를 보면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이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폭언, 폭행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동조 제6호에 보면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이 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저희가 다른 사유에서 살펴봤던 신뢰의 문제는 내가 더 이상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어서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였다면 이번엔 거꾸로인 거죠. 상대방이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혼을 청구하는 건데, 그럼 1차적으로 보면 이혼 청구가 안 될 것 같지만 단순히 나를 믿지 않는 걸 넘어서 뭔가 액션을 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내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구속하고 나아가서는 의처증,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감금을 한다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폭행을 한다든지 나의 뭐 옷차림이나 이런 걸 너무 간섭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혼 청구가 가능하죠. 배우자의 의부증, 의처증도 결국 증거 수집이 관건이네요. 이혼은 정말 증거 수집에서 증거로 끝나네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일단은 배우자가 의부증, 의처증이라는 증거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톡 대화 내용에서 나를 심하게 의심한다는 정황이 보여진 그런 대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통화 내용, 심지어는 일상생활을 녹음하신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의처증, 의부증의 진단을 받은 그런 진단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더 필요한 것은 배우자가 의부증, 의처증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나의 결혼 생활이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남편이 그런 걸로 나를 폭행했거나 폭언을 했다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신고 내역이 있어도 좋고요. 그런 거에 대한 녹음 파일이나 아니면 영상 파일 같은 게 있으면 좋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는 그래도 부부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만큼 해봤어요 라는 증거도 남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나 아내한테 너의 지금 의처증, 의부증이 굉장히 의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한번 치료를 받아보자. 그러니까 절대 뭐 남편을 정신병자 취급한다든지 이러면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요. 이런 걸로 내가 지금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치료를 받아보자라고 권유한 내역. 그런 다음에 뭐 치료를 받았던 내역들이 있으면 좋지만 치료를 안 받았더라도 나는 권유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걸 거부했다는 그런 증거들을 확보하면 나중에 이혼 청구할 때도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위자료 청구 같은 걸 할 때도 저에게 유리한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부 남편의 의처증에 또 반전이 생깁니다. 계속 보시죠. 그날의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저를 위로해주던 동창과 정말 딱 하룻밤의 실수를 해버린 겁니다. 남편은 저를 치조하듯 닥달했고 저는 더 이상 결혼 생활에 의미 없다며 남편에게 헤어지자 하고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제가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라 이혼 소송은 어림없는 소리라고 합니다. 평소 제 외도를 의심하던 남편은 무슨 DNA 검사를 밥 먹듯 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아이로도 모자라 조카의 DNA 검사, 제가 외출한 날이면 제 속옷 DNA 검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단 하룻밤의 실수로 저는 유책 배우자가 되고 남편의 의처증은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건가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왜 그러셨어요? 하룻밤의 실수라고 해도 남편이 그 말을 믿겠냐고요. 거봐 내 생각이 맞잖아 하고 확신의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도 속옷 DNA 검사까지는 이 정도면 외도를 했든 안 했든 같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배우자가 외도를 하긴 했는데 증거 수집을 한다면서 속옷 검사같이 집요하게 사생활 침해를 하면 이혼할 수 있나요?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죠. 그래서
유책을 한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잘못은 했지만 이 이후에 일어나는 다른 해프닝들로 인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당연히 나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부부간의 신뢰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건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를 계속 의심해서 나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개인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나아가서는 여기에 대해서 나한테 막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하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외도를 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막대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외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 사람의 속옷 같은 걸 다 한다든지 이 사람의 가족들의 DNA를 막 검사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도 더 이상 부부 생활을 하기 정말 힘들 거고 굉장히 모욕감 내지는 스트레스를 받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이 사람이 외도를 한 실수는 있다곤 하지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남편은 아내가 유책 배우자다. 아내는 남편이 병적인 의처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의처증 남편과 사는 아내가 외도했을 경우도 유책 배우자라 소송 제기를 할 수 없을까요? 보통 외도를 한 장본인이 자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자기의 배우자가 의처증 내지는 의부증이 있다고 몰아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증명을 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외도를 했다는 걸 증명하고 상대방이 의처증, 의부증이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형량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외도한 게 사실이야. 그런데 상대방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로 의처증, 의부증이 생겼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충격이 있으니까 그거 정도로는 이제 외도를 한 사람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데 이걸 넘어서서 그러니까 외도를 한 게 맞긴 맞는데 의부증 내지 의처증이 너무 심해져서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내가 진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게 또 증명이 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비록 내가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거죠. 의처증, 의부증으로 나오는 행동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는 나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구속, 의처증, 의부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배우자의 과도한 의심과 집착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친구에게 묻지 말고 이혼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이혼 변호사 심규덕이었습니다.